서울 구축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면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살까요? 흙수저의 신. 형님들 안녕하세요. 흑수전신 흑신입니다. 요즘 제 유튜브 영상들을 정주행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제 영상들이 그 어떠한 유료 강의들보다 내용이 좋다고 많이 칭찬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하수구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제가 살면서 처음 칭찬 받아보는 것 같아요. 벌써 2번, 3번씩 여러 번 정주행 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영상들을 보며 노트 필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귀한 시간을 제 영상 보시는 데 써주시고 노트 필기까지 하면서 들어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구독자 4,000달인 학고 유튜버의 영상들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제 소신을 앞으로도 지켜나가며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서울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입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구축 아파트가 나을까요? 아니면 경기도 신축이 나을까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정답은 6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0초 드림 말고는 마땅한 개그가 떠오르지 않아서 사죄 드립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서울 구축 아파트보다는 경기도 신축 아파트가 낫습니다. 제가 평소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투자 주종목이 이런 재건축 재개발 투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 경기, 인천까지 여전히 정비사업 물건들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재건축 재개발은 안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비사업들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정말 예측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정비사업지들 보유하면서 조합장 한 번도 안 바뀐 사업장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세상 아주 난리도 아닌 게 정비사업이에요. 안 그래도 사업성이 좋아도 재건축 진행이 힘든데요. 사업성까지 안 좋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성남시 수정구의 포레스티아라는 아파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신흥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데요. 제가 2023년 초부터 블로그에 엄청 추천한 아파트예요. 제가 2023년 초에 뭐라고 했죠? 돈 있으면 고덕 그라시움 사고요. 그라시움 살 돈 없으면 포레스티아 사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제 말 듣고 그라시움이랑 포레스티아 사신 분들 돈 많이 버셨죠?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더 오르니까 꽉 붙들고 계세요. 오늘은 경기도 신축인 포레스티아와 서울 구축 아파트들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포레스티아의 최근 한 달간 실거래가 평균은 11.5억이네요. 그럼 11.5억인 서울 구축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아파트들이 나올지 흥미진진하시죠? 저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데요. 자, 그럼 11.5억으로 매수 가능한 서울 구축 아파트 보러 고고싱! 괜찮아. 민망함은 잠시야. 이겨낼 수 있어. 이 아파트는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 3차 아파트입니다. 교통 최강 당산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1988년식 37년 차입니다. 용적률은 248%이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1평입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재건축 사업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파트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지분의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서울 구축은 재건축 사업성이 가능한 단지를 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재건축 사업성 판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오늘 이거 배워놓으면 10초 만에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싹 가능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용적률 받아서 295%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칠게요. 그럼 용적률 295%일 때 전용 84, 34평 아파트 짓는데 보통 11평의 대지 지분이 필요하거든요. 기부 체납도 있고요. 임대아파트 매각분 등 여러 재건축 규제 등으로 최종적으로는 12평의 대지 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4평 아파트 새로 짓는데 아파트 땅이 12평 필요한 거라고 외우시면 되세요. 그럼 아파트 한 채 짓는데 대지 지분이 12평이 필요한데 당산 현대 3차는 원래 대지 지분이 11평밖에 안 되죠? 그럼 일반 분양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소형 평형을 만들면 일반 분양분이 나오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34평을 받기를 원하면 일반 분양분 안 나오죠? 그럼 집주인들이 본인 돈으로 새 아파트 지어야 해요. 전용 84 34평 아파트 짓는데 계약 면적이 55평 정도 하거든요. 아파트 지을 때 복도, 계단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요. 지하주차장도 있고요. 기계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합쳐서 전용 84 34평 아파트 만드는데 시공사와 55평 정도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럼 요즘 평당 공사비 900만 원이죠. 그럼 55평 곱하기 900만 원 하면 4.95억이 필요해요. 전용 84짜리 오래된 아파트 부수고 전용 84짜리 다시 짓는데 건축비만 5억이 든다고요. 그럼 당산 현대 3차 조합원들이 전부 34평을 원하면 일반 분양분이 없으니까 내 돈 5억 내고 내가 아파트 지어야 하죠. 그럼 조합원 1인당 건축비만 5억이 듭니다. 그럼 이 사업이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실제로 당산 현대 5차는 소형 편수도 많으니까 기존 용적률 248%에서 295%로 용적률을 늘리면 일반 분양분이 있긴 있어요. 소형 평형 조합원이 똑같이 소형 평형으로 간다면 약간의 일반 분양분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형님들, 지금 제가 또 다 봤어요. 지금 절반은 뒤로 가기 누르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이래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서울 구축 아파트 사야 되냐, 경기도 신축 아파트 사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재건축 분석을 10초 만에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들어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간단히 재건축 사업성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나가세요. 그래도 나가시네. 그럼 나가신 분들 빼고 남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업성도 괜찮고 재건축 6만 단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 나가신 분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흑수저의 신. 이 아파트는 강동구 명일동 명일주공 9단지입니다. 가격은 포레스티아랑 당산 현대 3차와 똑같이 11.5억 정도 합니다. 고덕 학원가가 가깝고요. 고덕 중학교 탑3인 배재중, 명일중, 한영중 중 한영중학교가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측으로 9호선 한영고역이 들어섭니다. 고덕 주공 아파트들이 그라시움, 아르테온 등으로 모두 재건축을 완료했는데 고덕 주공 9단지만 예전에 안전진단을 못 받아서 재건축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명일주공 9단지라고도 부르고요. 고덕 주공 9단지라고도 부릅니다. 용적률은 181%이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6.5평입니다. 명일주공 9단지는 모든 세대가 전용 83 아파트 동일 평형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전용 84 34평 아파트 짓는데 대지 지분이 몇 평 필요하다고 했죠? 네, 역시 아직까지 남으신 분들인 만큼 아주 똑똑하시네요. Great! 아주 훌륭합니다. 네, 34평 새 아파트 만드는데 대지 지분이 12평 필요합니다. 그럼 명일주공 9단지 아파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6.5평이랬죠. 그럼 12평 빼면 한 집 부수고 한 집 새 아파트 만들 때마다 4.5평이 남죠. 그럼 4.5평씩 세 집만 합쳐도 벌써 13.5평 만들어지죠. 그럼 기존 세 집 부술 때마다 대지 지분이 13.5평씩 생기고 12평은 일반 분양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1.5평은 일반 분양에서 생긴 돈으로 재건축, 금융비 등 부대 비용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3개의 집을 부수고 남은 대지 면적으로 한 집 만들면 기존 3집 부쉈는데 새 집 4개가 생겼죠. 그리고 새 아파트 만드는데 계약 면적이 55평이라고 했고 공사비 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억 든댔잖아요. 그럼 내 집의 건축 비용은 5억 곱하기 내 집 하면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일주공 9단지 새 집 부수고 새롭게 내 집 만드는데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형님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한 번만 생각해보면은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뒤로 가서 한 번만 다시 돌려보세요. 그럼 새롭게 추가된 집 한 채를 20억에 일반 분양하면 기존 집주인 3명이 추가 분담금 한 푼도 안 내도 되죠? 그럼 명일주공 9단지 20억에 일반 분양 가능해요? 안 해요? 20억은 힘들어도 18.5억에는 충분히 일반 분양 가능해요. 형님들
고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평택 고덕 신도시락,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생각나시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 사는 분들은 진짜로 고덕하면 고덕 신도시 말하는 줄 알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강동구 고덕하면 그라시움, 아르테움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고덕의 중심은 사실 그라시움과 아르테움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고덕 탑3 중학교가 배재중, 명일중, 한영중이랬잖아요. 그리고 고덕역에 9호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고덕 학원가가 고덕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덕의 중심은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이 있는 상일동역이 아니라 고덕역이 중심이에요. 고덕의 중심은 일명 명일재건축 4인방이라 부르는 명일신동아, 명일우성, 고덕현대, 명일한양같이 고덕역 근처의 아파트들이 고덕의 핵이에요. 그리고 9단지 우측으로 한영구역이라고 9호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명일 9단지를 18.5억에 일반 분양해도 완판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공덕 1구역 재건축한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틸스, 전용 84 일반 분양가가 17.5억에도 경쟁률이 106대 1 나왔어요. 즉 공덕 1구역이 일반 분양 19억에 써도 충분히 완판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덕 학원가 근처도 일반 분양 18.5억에 하면 완판 가능해요. 당연히 공덕역이 고덕역보다는 좋죠. 그만큼 공덕 1구역이 분양가가 쌌다는 거죠. 명일주공 9단지가 설령 18.5억에 분양 못해도 17억에 분양하면 되잖아요. 그럼 명일주공 9단지 새 집이 각각 1억씩만 추가 분담금 내면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당산현대 3차와 명일주공 9단지 아파트 가격이 현재 똑같이 11.5억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당산역이 교통이 사통팔달 하더라도 당산현대 3차를 사면 안 되고 명일주공 9단지를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11.5억 주고 포리에스테아를 사는 게 나을까요? 명일주공 9단지를 사는 게 나을까요? 이건 전문가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저는 명일주공 9단지보다 포레스티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명일주공 9단지 현재 11.5억 주고 산 다음 추가 분담금 1억 낸다고 치면 12.5억만 주면 나중에 18억짜리 새 아파트 받으니까 명일주공 9단지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형님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지어진 지 50년 넘었고요. 음마 아파트 지어진 지 45년 넘었어요. 우리나라 최상급지들이고 재건축 사업성도 좋은데도 재건축 안 되는 거 보세요. 재건축이 그 정도로 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왜 재건축 투자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지 재건축 단점 7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재건축 단점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명일주공 9단지가 앞으로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정비구역 지정 전이니까요. 이제 극초기 단계예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추진 2월에를 만들고요. 그 다음이 조합 설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일주공 9단지는 아직 멀은 거예요. 재건축돼서 준공되려면 최소 15년 걸릴 거예요. 그럼 명일주공 9단지 벌써 40년 되었잖아요. 그럼 55년 차에 새 아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 단점 두 번째는 주차가 불편하고 녹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40년이 되면 건물 가치는 0원이 되는 거예요. 주차도 불편하지만 수도배관이 낡아서 살기 힘들어요. 만약 내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요, 40년 넘은 아파트에서 앞으로 10년 더 살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면 10년 뒤라면 고등학생 2학년이란 말이거든요. 재건축 아파트가 가보면 이중주차는 기본에, 심한 곳은 3중주차도 해요. 그리고 아무리 내부를 인테리어를 잘해도 녹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는 수도꼭지마다 연수기를 다는데요, 하얀색 필터가 며칠만 지나도 누렇게 변해요. 당연히 포레스티아도 15년 뒤면 구축이 되겠지요. 그래도 요즘 신축들은 주차장이 모두 지하에 있고 지상은 차도 안 다니고 공원같이 잘 꾸며놨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하 주차장과 배관이 녹슬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지하에 있어서 아파트가 오래되어도 주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재건축 단점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하는 동안 추가 분담금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라는 거예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사비예요.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추가 분담금이 1억에 나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계산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1억이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는 15년 뒤에는 1억의 가치가 최소 2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가도 점점 오르지만 추가 분담금도 점점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네 번째 단점은 조합 집행부의 리스크예요. 제가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하면서 조합장 안 바뀐 구역 본 적 없다고 했잖아요. 조합 집행부 리스크가 엄청 커요.
비대위는 100%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재건축 재개발 투자해보세요. 아마 미쳐버리실 거예요. 조합장 감옥하고 새로 조합장 뽑으면 또 비대위 생기고 또 조합장 감옥하고요. 그러다 사업은 진행 안 되고 조합 운영비만 왕창 쓰고 사업은 진행도 안 되는 게 정비사업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다음 재건축 단점 5번째는 투자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50%에서 60%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30%에서 40%예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어차피 건물 부술 거니까 건물 보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건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서 전세 가격은 더 많이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투자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반면에 신축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가가 올라요. 신축 아파트는 투자금이 점점 회수되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의 단점 6번째는 하락장이 오면 신축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탄탄해서 가격이 덜 떨어지는데요. 재건축은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심해요. 마지막으로 재건축 단점 7번째는 재건축은 정치적인 문제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공공재라고요. 내 집이 100%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종부세라는 것이 있나요? 종부세는 매년 부과돼요.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아서 양도차익도 발생 안 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 종부세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자세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또 있잖아요. 내 집을 재건축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리고 재건축하려고 하면 각종 층수부터 외관과 설계 모두 시청에 검사 맡아야 돼요. 하다못해 아파트 벽 페인트 칠도 어떤 색으로 칠할지 나라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상품이라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금도 왕창 물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서울시장 있을 때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버린 거고요. 그 여파가 현재 서울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관점이나 투자 관점이나 저는 재건축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담해 드릴 때 재건축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딱 이 조건을 말씀드려요. 재건축이 투자 가능한 기준인데요. 강남구와 서초구이면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고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아니면 재건축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5월이 아니고 엔드예요. 강남 2구이면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면서 1000세대 이상이어야 해요. 이 조건 아니면 저는 재건축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조건 아니면 재건축이 잘 진행된다 해도 그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크지 않은데 리스크는 큰 게 재건축 사업인 거예요. 재건축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주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근처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형님들, 재건축하면 대박 날 것 같죠? 인생 역전 될 것 같죠? 괜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도 모르면서 막연히 재건축 투자하면 돈 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재건축 투자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흑신이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온갖 삽질 혼자 다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저처럼 시행착오 하지 마시기 바래요. 흑수저의 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이 비슷한 서울 구축과 경기도 신축 중에 고민이시면 경기도 신축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속 통관기획 하면 뭐 달라질 것 같죠? 무화주택 하면 대박 날 것 같죠?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이랑 무화주택이랑 엄청 꽁뿌질하죠? 서울시는 왜 이런 특이한 사업을 하는 걸까요? 그건 서울시장은 차기 대권주자 후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되었죠? 청계천 만들고 버스 중앙차선 만들어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그럼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권을 위해서 뭘 하고 있죠? 한강변 개발하고 용산 정비창에 국제업무지구 만들고 서울 구도심 정비사업 하는 거잖아요. 형님들, 제가 판때기를 항상 잘 보라고 했잖아요. 신속통합기획이랑 모아주택의 본질이 뭔지 판때기를 잘 봐야죠.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은 서울시에서 밀어주지 않아도 원래 알아서 재건축 잘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역은 서울시청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비대위 만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업이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통기획이랑 모아주택 사업 잘 진행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도 제 말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럼 직접 해보세요. 재건축도 투자해 보시고요. 재개발도 투자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람은 직접 해봐야 돼요. 저도 똥고집 있어서 결국 경매부터 시작해서 분양권, 정비사업, 갭 투자에다가 저기 인구 20만도 안 되는 시골까지 가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다행히 저는 주로 아파트와 관련된 것만 투자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남은 거예요. 형님들도 재건축, 재개발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하지만 전 재산을 정비사업에 걸지 마세요. 전 재산 걸었다가 그 정비사업 나가리 되면 정말 인생 아작납니다. 서울 신축 브랜드 대단지는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럼 서울 인접한 경기도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만 사세요. 재개발이랑 재건축 투자한다고 싸돌아 다녀도 결국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산 게 돈 제일 많이 벌어다 줘요.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세가가 높다는 건 거주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상승장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서 가격이 덜 떨어지고 회복장에서 가격이 많이 다시 반등합니다. 제가 나홀로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디 이상한 특별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 사도 되냐고 이번 주에만 제게 상담받은 분들 3분이나 제게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절대 가계약금 넣지 말라고 했죠. 가계약금 넣으면 돌려받지도 못해요. 서울 아파트 불장이고 날라가니까 제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들이 스물스물 고개에 쳐 올리고 있어요. 형님들, 제가 사라는 것만 사세요. 서울 아파트 비싸졌으면 서울 인근의 경기도 아파트 사세요. 주소만 서울이지 서울 외곽에 구축 나홀로 아파트 사도 되냐고 묻지 좀 마시고요. 그 아파트 50년 돼도 재건축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아파트 사는 노인분들 재건축에도 추가 분담금 낼 돈도 없으세요. 재건축 동의율도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는 부자 동네 가서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지방분들은 수도권 잘 모르시니까 무조건 서울에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서울보다 비싸고 좋은 경기도 세고 셌어요. 행정구역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구축과 경기도 신축 중에 고민이 되시는 분은 경기도 신축 아파트 사시고요. 재건축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강남 2구에 세대당 평균 대지집분 15평 이상이면서 1000세대 넘는 아파트만 투자하기로 흑신과 약속! 흑수저의 신. 형님들, 오늘 영상도 레전드 영상이었죠? 유료 강의 들어도 오늘 영상처럼 이런 알짜 정보 알려주는 강의 드물어요. 전 돈도 안 받고 이런 고급 정보 막 퍼드리잖아요. 왜 형님들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노트 필기까지 하시는지 이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 잘했죠?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네. 이 부분 편집할까?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신 형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4,000따리에다가 내성적이라서 얼굴 공개도 못하는 40대 회사원 꼰대 아저씨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번 주도 힘내시라고 저 흑신의 기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흑수저들이여, 재건축도 안 되는 떡다리 서울구축 아파트 사지 말고 서울 인근 경기도 신축 사서 헐헐 날아오르리. 형님들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 다음